2021년 로빈후드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주식 앱으로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미국 주식 거래 앱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로빈후드는 주식, 코인, 선물, 예측 시장, 자산 관리, 그리고 최근 IPO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부터 로빈후드를 보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빈후드는 그저 단순한 증권사일까? 아니면 금융시장 전체를 하나의 앱 안으로 담으려는 디지털 종합 금융 OS일까? 오늘은 로빈후드가 상장 이후 어떠한 사업들을 확보하며 성장했는지 시기열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강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버그,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232.8%, 수익금은 약 2,950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13.5%, 수익금은 약 725만원입니다. 세 번째 버그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0.08%,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18만원입니다. 네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8.6%, 수익금은 약 601만원입니다. 2026년 6월 18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 자산은 약 2억 9,965만원입니다. 2021년 상장 당시 로빈후드의 핵심 사업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주식, ETF 옵션. 당시 로빈후드는 젊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증권사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다른 회사들이 부러워할 자산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수천만 명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빈후드는 이 고객사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장 직후 로빈후드는 세이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업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보한 것이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빈후드는 단순 주식 거래 플랫폼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로빈후드는 같은 해 커브마켓도 인수합니다. 목적은 코인 사업 확대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은 증권사, 코인은 거래소 이렇게 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하나의 앱 안에서 주식과 코인을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2023년 로빈후드는 24시간 마켓을 시작합니다. 일부 미국 주식과 ETF도 거의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이미 24시간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주식시장도 점점 더 디지털 자산처럼 변할 것이라 본 것이며 이후 등장할 토크나 방향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로빈후드는 같은 해 X1을 인수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사업이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식 거래는 투자할 때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드는 매일 사용하죠. 커피를 사고 쇼핑을 하고 구독 서비스를 결제합니다. 즉 로빈후드는 투자 플랫폼 안에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것이죠. 2024년에는 영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해외 진출이 아니라는 점이죠. 영국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영국 투자자들이 로빈후드 앱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 고객만 상대하던 회사가 해외 고객까지 확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로빈후드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로빈후드는 2024년 예측 시장 진출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선거, 금리, 경제지표 등 각종 이벤트 결과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만 거래하던 플랫폼에서 현실 세계 이벤트까지 거래 대상으로 넓힌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빈후드가 단순 증권사가 아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선물과 인덱스 옵션 영역까지도 확대합니다. 주식, 코인, 옵션, 예측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투자자가 원하는 대부분의 거래 상품을 앱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로빈후드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이유를 줄이는 것이죠. 2025년에는 트레이드 PMR을 인수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로빈후드는 젊은 투자자들의 거래 플랫폼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PMR은 다릅니다. 고객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사고 파는 앱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로빈후드는 이제 단순 거래 수수료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자산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빗스탬프 인수입니다. 빗스탬프는 미국만 운영하는 거래소가 아닌 유럽,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 기반을 가진 글로벌 코인 거래소입니다. 로빈후드는 이 인수를 통해 글로벌 코인 사업권 운영 경험을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코인 앱에서 글로벌 코인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산 것입니다. 이 인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허가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인 사업은 국가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빗스탬프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로빈후드는 시간을 들여 처음부터 만들기보다 이미 검증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후 캐나다 진출에서도 반복됩니다. 2025년 유럽에서 토쿠나 주식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토쿠나 주식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제 미국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미국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미국 주식 가격에 연동된 상품을 거래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바로 주식과 블록체인 연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국가에 따라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토쿠나 자산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긴 거래 시간, 더 쉬운 접근, 더 적은 금액 투자, 더 빠른 거래. 로빈후드는 단순히 코인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코인 기술을 이용해 금융 상품 자체를 디지털화하려는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저는 이 부분을 로빈후드가 나아가는 미래 디지털 금융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원더파이를 인수합니다. 이를 통해 로빈후드는 비트바이와 코인스퀘어를 확보합니다. 둘 다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코인 플랫폼입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고 사업 허가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빗스탬프를 통해 글로벌 코인 시장으로 확장했고 원더파이를 통해 캐나다 시장까지 확보했습니다. 결국 미국, 영국, 유럽, 캐나다 이렇게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로빈후드는 IPO 사업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과거 로빈후드는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시키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장 후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전 단계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로빈후드는 금융시장 안에서 계속 더 앞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로빈후드는 매우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주식 앱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주식, 코인, 카드가 붙었습니다. 2024년에는 영국 진출, 예측시장, 선물시장까지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자산관리, 글로벌 코인 사업, 토쿠나 자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캐나다 시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PO 사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을 늘리고 상품을 늘리고 국가를 늘리고 사업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상장 당시 로빈후드는 단순 미국 주식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코인 사업을 붙였고 14시간 거래를 시작했고 카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캐나다로 넓어졌습니다. 자산관리 시장에 들어갔고 토쿠나 자산을 시작했고 IPO 응해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까지 로빈후드를 코인과 주식 앱으로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로빈후드가 미래 금융 플랫폼이라는 더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